잠시 후 여러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에서 실시된 50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로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며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의 원칙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50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재헌국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총선거 계획에 따라 38도선 이남에서는 200명, 이북 지역에서는 1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구와 김규식을 포함한 남북 협상파 지도자들은 전국적인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총선거에 불참하였고, 좌익 세력 역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선거 참여를 거부하였습니다. 50총선거 결과 제주 4.3 사건의 여파로 인해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두 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 2년 임기의 재헌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보통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이 선거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당선된 의원 중 상당수는 무소속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에 대해 비판적이며 개혁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후 상황이 안정되면서 1년 뒤인 1949년에 추가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2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개원한 재헌국회는 첫 회의에서 이승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7월 17일에 재헌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확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과 건국이념을 계승하는 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재헌헌법은 대통령 중심제, 삼권 분립, 다당제, 국회 간접선거로 정부통령 선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2조, 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으로서 조직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각각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로서 당선을 결정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제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재헌헌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재헌헌법의 전문에서는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전 세계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7월 20일에는 재헌국회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공식 선포하였습니다. 같은 날, 주한미군 사령관 하진은 밤 자정을 기점으로 미 군정 종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정부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수립된 정부는 국방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육군과 해군을 편성하고 교육체계의 개선을 위해 일제강점기의 중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외교활동 강화를 위해 중국 난징에 첫 해외 외교기관을 설치하고 12월에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감시하에 선거로 수립된 합법적 정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어 이듬해에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도쿄에 주일 대표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이 독립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